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광주시가 제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판단을 너무 앞세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법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부분 관저에 머물렀다는 검찰 발표에 세월호 가족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시도지사 경선이 가까워지면서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이 반이용섭 연대에 나섰습니다. 장만채 전 도교육감은 민주당 입당 포기를 시사했습니다. 광주 전남 교육감 선거의 경쟁 구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윤장현 시장에게 거부권을 행사라고 주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이 이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을 상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이달 초 시의회를 통과해 다음 주 월요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장현 시장이 이 조례에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시설 대표들이 중복 규제라는 반박 기자회견을 한 이후 찾아간 자리에서 의회에 제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과다한 부담이 되고 또 중첩되는 일이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서로 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의회에 조례 제의안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러자 사회복지단체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제는 시의회가 알아서 조례를 폐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밀실 압박 조례를 끝까지 옹호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절연도. 민선 6기에서 광주시장이 조례 공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광주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광주시 의회가 자신들이 통과시킨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는 시행도 한번 못 해보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의 조례가 제2 요구 대상은 맞는지 또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던 당시 조례가 적합하다고 검토했던 광주시는 다시 말을 뒤집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단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인 감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의 제2 요구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시의회는 휴 폐회 기간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조례 재의결을 상정해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폐기시키게 됩니다. 지방선거 전까지 남은 본회의는 4차례로 본회의 상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엔 7대 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 이후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돼 있는 이 조례가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시 의회는 조례를 이송하기 전 집행부와 이미 논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제의 요구 가능성이 거론되자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조례 폐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어떤 집단이라고 이렇게 매도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우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있단다면 그것은 좀 제대로 더 제고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시 의회가 활동한 지난 27년간 조례에 대한 제의 요구는 총 8건이 있었지만 시의회가 거부권을 받아들여 조례를 폐기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곳곳에 봄꽃이 피면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따뜻하겠는데요. 광주와 구례의 낮 기온은 22도, 나주가 20도로 어제보단 1도가량 낮지만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면서 평년보다 훨씬 높은데요. 다만 일교차가 큰 점은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한 상공을 지나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우리 지역도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마스크 항상 챙기시고 대기질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 13.6도, 영광 12.6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 장성 20도, 담양과 화순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7도, 강진 20도로 어제보단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2도, 보성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의 시도지사 경선이 가까워지면서 경선 판도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은 반이용섭 전선을 구축하고 있고 장만채 전 도교육감은 민주당 입당 포기를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구청장 출신의 민형배, 최영호 두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광주의 명예를 구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두 후보가 통큰 단일화를 이루기로 결심했음을 존경하는 광주 시민 앞에 밝힙니다. 이용섭 후보의 자격 박탈을 요구해온 두 후보는 당의 정체성을 우롱한 후보가 어떤 책임도 추궁당하지 않고 있어서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단일화 시한을 다음 달 9일까지로 못 받고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방법은 실무협의기구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기정 예비후보와 윤장현 시장 등 다른 후보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들의 단일화 움직임은 민주당이 후보 심사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경선 일정을 시작하면서 시간이 촉박해졌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좀 제일 앞서가는 분보다는 좀 약한 이쪽에서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결선 투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용섭 후보에 맞설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란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지사 선거에서는 장만채 전 도교육감이 독자 출마나 중도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입당 여부 결정이 또 보류되자 장만채 전 교육감은 오는 30일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광주와 전남교육감 선거의 경쟁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교육감 선거는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YMCA 등 광주 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추진위원회는 정의곤 전 광주시 의원과 최영태 전남대 교수 등 2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선 방식은 시민선거인단 투표 50%와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해서 단일 후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선 일정은 다음 달 23일까지 시민선거인단을 모집하고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투표와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후보 검증, 정책 선거, 시민 참여 확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경선 후보로 등록했던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은 추진위가 마련한 경선 규칙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시민 경선 대신 본선거에 출마하는 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역선택의 스크린만 좀 해줬으면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 장희국 교육감은 공식 출마 선언만 남겨둔 채 3선 도전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시민 경선에서 승리한 혁신교육감 후보와 이정선 전 총장, 장희국 교육감 등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라남 도교육감 선거는 장소궁 정교조 위원장이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고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과 오인성 전 나주교육장 등이 가세하면서 도교육감 선거 역시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도전하는 민주평화당의 김명진 예비후보가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당이 호남 민심을 챙기는 광주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진 예비후보는 경쟁이 없는 일당 독주는 필연적으로 오만과 독선을 부르고 이미 그런 징후들이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무진 광주 서구청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무진 청장은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현안들을 말끔하게 해결하겠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임 청장의 후보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김보현, 김영남, 서대석 예비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현명한 판단이 없다면 경선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현출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예비후보를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성현출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의 후보 자격 검증 과정에서 과거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소명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선거를 완주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지켜본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통령이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떠나보낸 아이들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해병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세월호 관련 보고와 지시 시간을 당시 청와대가 모두 사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세월호 유가족들. 이미 예상은 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포기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분노했습니다. 당연히 그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단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 국민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4년 가까이 세월호와 함께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보고 시간 조작은 박근혜 정권이 숨긴 진실 가운데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나올 거라 생각으로 있는데 이 비밀이 결코 감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때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양심선언하는 게 녹슬고 휘어진 채 목포신항에 외롭게 누워있는 세월호.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 원인도 명확히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금호타이어 일부 노조원들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며 현 집행부를 비판했습니다. 노조 전임 집행부로 구성된 현장투쟁 노동자회는 현 집행부가 조합원과 소통이 없이 내일 총파업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 향후 상황과 결과가 걱정스럽다며 조합원 설명회와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노조원들의 조직인 노동과 희망도 현 노조 집행부가 막연한 추측과 가설만으로 법정 관리를 맡겠다는 건 바람 앞에 촛불에 2만 가족의 생존권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단체와 시민단체가 5.18 기념재단 혁신을 놓고 잡담회를 열었지만 고성을 오가는 등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혁신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주제로 열린 시민 집담회에서 5월단체들은 자체 혁신안을 마련해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와 논의를 무시하는 등 사실상 개혁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맞섰습니다. 5월단체와 시민단체는 최근 재단 이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광주시가 방범용과 차량 번호 인식용 CCTV 116대를 시내 42곳에 설치합니다. 광주시는 주택가와 골목길, 택지 개발과 확장된 신설도로를 중심으로 설치 장소를 확장했다며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올해 말까지 설치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는 2,077곳에 4,377대 CCTV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신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태민 선수가 하루 걸러 손발로 출장하자마자 또 타자가 체감하는 것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당기 타고 1, 2간 빠져나갔습니다. 3루자 박태민을 불러들이고 있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투에서 4구 밀었습니다. 1, 2간 빠져나가는 안타. 1루에 있던 박한이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높은 코스 땅볼 투수키를 지나갔습니다. 2루 수협까지 빠져나갑니다. 2루에 있던 박한이가 3루를 돌았습니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버나디나 1구를 건드렸습니다. 강한을 맞고 뒤로 굴절됐습니다. 버나디나 1루 돌아서 2루까지 뜁니다. 2루에 갑니다. 2루에 버나디나 2루까지 노볼 투 스트라이크 3구 땅볼입니다. 라인 안쪽에서 잡아서 직접 최용호 태그 투아웃. 그 사이에 버나디나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게 거의 나가는 양창섭 선수입니다. 높은 공 때렸어요. 좌중간으로 멀리 뻗어갑니다. 중견수 박혜민이 이동합니다. 잡았습니다. 왼쪽 빠른 타구 김선민 한 번에 잡지는 못했는데 다시 잡아서 1루에 뿌릴 수 없습니다. 4구 떨어지는 볼을 건드립니다. 유격수 김선민 낚아챘어요. 그러나 뿌릴 수가 없습니다. 강한울 선수입니다. 투앤투의 카운트. 5구 잘 맞췄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나란히 홈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강한울의 2타점 적시타. 투앤투의 카운트. 바깥쪽 스윙 삼진. 밀어냈습니다만 유격수 땅볼 2루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대로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0. AI가 잠잠해지자 경기도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전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육지에서 유일하게 단 한 차례도 구제역이 없었던 청정 지역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한우 농가. 주사 바늘을 피해 달아나는 소들에게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놓습니다. 진료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저녁 늦게로 늦은 시간을 이렇게 밀어놓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접어놓고 지금 백신 하는데 투입돼 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죠. 경기도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남에서도 긴급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전남에서 사육 중인 소와 돼지 등 우제류는 168만 마리로 전국의 12%가량입니다. 통상 4월과 10월에 이루어지는 소 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앞당겨 시작해 다음 달 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구제역은 돼지에서는 발생한 적 없는 A형 구제역. A형과 O형을 동시에 방어하는 이가 백신을 접종하는 소와 달리 돼지는 그동안 O형 구제역만 막는 단가 백신만 접종해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단 어미돼지 10만 1000마리에 접종할 이가 백신을 정부에서 확보해 오는 30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자율 접종을 하기 때문에 또 현재 농장 내에는 외부인 출입이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3일 동안 하는데 없을 걸로 봅니다. 전라남도는 시군에 100% 예방접종 상황 확인과 차단 방역 강화를 지시하는 등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 산하 공사와 공단 사장 그리고 구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7억여 원으로 작년보다 5,700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대상자 71명 가운데 53명은 재산이 늘었고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그린카진흥원의 오일근 원장으로 지난해보다 7억 5천여만 원이 늘어난 48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민주당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과 식견을 당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어제 시작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설명회는 다음 달 4일까지 계속되고 이어 5일부터는 광산갑 지역 광주시 의원과 구의원 예비후보들의 설명회가 이어집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되는 광주 대인예술야시장이 4월에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뜻의 일소일소 주제로 운영됩니다. 유별난 예술극장의 이야기창고에 춘향전을 주제로 한 남도 전통 춤가락을 시작으로 코믹마임 등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아이들이 손으로 만들고 즐기는 체험 놀이터를 4월 28일 야시장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봄철 나무 심기 붐을 확산하기 위해 시청 야외 음악당에서 시민 2천여 명에게 나무 10,000그루를 나눠줬습니다. 나눠준 나무는 무궁화와 라일락 등 6종류의 나무와 꽃으로 광주시는 나무 나눠주기 운동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정원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광산세무서 신설을 재추진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4월 서광주 세무서 광산지서가 신설됐지만 과 단위 조직인 지서 규모로는 증가하는 세정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광산구와 서구를 맡고 있는 서광주 세무서의 경우 관할 인구가 78만 명, 납세 인원은 25만 5천 명으로 전국 세무서 평균 납세 인원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동네 의원 한 곳을 정해 진료받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7월부터 1년간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병원 한 군데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치료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접속하면 적절하게 처방받고 추후 관리를 잘 해주는 동네 의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산구 우산동 일대에 행복주택 300가구가 공급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다음 달 16일부터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60%에서 80%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과 청년계층, 신혼부부 등이 대상입니다. 월봉서원, 무양서원 등 광산지역 문화재에서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월봉서원에서는 고봉과 퇴계의 교류를 연극으로 만든 월봉 로맨스 등을 만날 수 있고요. 첨단 무양서원에서는 도심 속 무양을 주제로 한 선비 체험과 예절 문화 교육이 진행됩니다. 반성의 과정을 회화로 그려낸 전시가 대한공간 RGA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공간 RGA는 지역의 젊은 작가 4명이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하는 갤러리 겸 예술 공간인데요. 매주 토요일에는 영화 토크쇼, 예술 워크숍 등 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